안녕하세요. 7팀 눈에 띄네에서 점프의 반이 발표를 맡은 기획 최하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게임 점프의 반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는 게임 소개, 개발 일정과 결과, 게임 개발을 통해 배운 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게임 소개에서는 점프의 바니의 장르 및 개요를 소개하고 게임 플레이 영상과 기획 의도, BM 구조 등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점프의 바니는 전략 요소가 가미된 수집형 플랫포머 장르입니다. 지구에 불시착한 달토끼가 친구들을 구출해 달로 돌아간다는 스토리를 담은 플랫폼 게임인데요. 통통 튀는 발판을 딛고 위로, 위로, 점점 달로 올라가는 스테이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친숙한 달토끼 캐릭터와 간편한 조작,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 게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점프의 바니에서 토끼가 동작하는 핵심 메커니즘인 점프 시스템입니다. 유저는 하나의 버튼을 터치하여 좌우 방향을 조작할 수 있고 발판에 탄성이 있어 자동으로 점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유저는 하나의 버튼만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입력 버튼이 많을수록 유저가 조작해야 하는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따라서 입력 버튼을 통일시켜 저희 게임의 원초 기획 의도인 직관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버튼 방향 전환과 탄성 발판에 의한 자동 점프로 유저의 피로도를 낮췄고 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시에 각 발판의 점프 값을 다르게 하여 다양한 높낮이의 점프로 재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트램펄린을 뛰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 높은 곳에서 뛸수록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점프의 바니 역시 떨어지는 높이의 최고점부터 발판까지의 높이가 클수록 점프 반동 또한 더 커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무한정 올라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에 따른 가산치 3분의 1을 두어 점프값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실 세계의 중력과 같은 직관성을 주어 유저는 본 게임의 점프 시스템에 쉽게 적응 가능하고 못 올라가던 발판을 높이에 따른 점프값으로 클리어함으로써 게임의 깊이감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 방법입니다. 3, 2, 1 시작 신호 후 자동 점프로 시작하며 버튼을 누르면 좌우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장애물과 닿으면 목숨 하나를 잃습니다. 자석은 주변 아이템을 끌어오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물상자에서는 깜짝 아이템이 나옵니다. 또한 로켓을 타면 수직 상승하며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 깃발이 그려진 목적지 발판을 밟으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요소에는 재화로 사용되는 골드, 각각 10점, 50점을 획득 가능한 경단, 친구 수집을 위해 필요한 기억의 조각이 랜덤으로 1개에서 3개까지 등장합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만 실제로 획득 가능하다는 조건이 함께합니다. 아웃게임에서는 기억의 조각 특정 개수를 모을 때마다 친구들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친구를 완전히 합성하면 스토리 카드를 해금할 수 있고 모든 친구 구출로 100% 달성 시 최종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카드의 내용은 최근 웹소설, 웹툰, 드라마와 영화 등의 트렌드에 발맞춰 마치 전생과 같은 달에서의 삶, 즉 월생과 지구로 불시착하던 날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 히든 캐릭터에 대한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라인을 통해 토끼들이 지구로 불시착하게 된 이유에 대한 단서를 주어 유저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점프의 바니의 스테이지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끼들이 불시착한 지구의 땅에서부터 점점 달로 올라가는 컨셉의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1의 하얀 풀밭부터 요정의 숲, 솜사탕 하늘, 꿈빛 오로라, 별이 쏟아지는 은하수까지 한 스테이지당 3개의 맵이 있어 총 15개의 맵이 존재합니다. 한 스테이지에 존재하는 3개의 맵을 모두 깨야
다음 스테이지를 해금할 수 있고 모든 스테이지 클리어와 모든 친구 수집 시 최종 엔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영상 시청에 앞서 각각의 스테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얀 풀밭에는 두 가지 형태의 꽃 모양 탄성 발판과 밟자마자 부서지는 크랙 발판이 존재합니다. 스테이지 장애물은 벌로 좌우로 이동하다 닿으면 캐릭터가 진행 방향의 반사각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설정된 조각 개수를 모두 수집하면 새싹이 캐릭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정의 숲에는 세 가지 형태의 나무 발판과 크랙 발판이 존재합니다. 스테이지 장애물은 식인꽃으로 캐릭터가 먹히는 순간 버튼을 3번 이상 탭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시, 조각 수집 시 해금되는 캐릭터는 핑크리 캐릭터가 있습니다. 솜사탕 하늘은 3가지 종류의 탄성 발판과 크랙 발판, 그리고 좌우 이동 발판이 존재합니다. 스테이지 장애물은 까마귀로 캐릭터가 진입 범위에 들어오는 순간 움직이며 캐릭터를 X축 끝까지 몰고 갑니다. 클리어 시 해금되는 캐릭터는 소다입니다. 꿈빛 오로라에서는 3가지 종류의 베개 발판이 등장하며 크랙 발판, 좌우로 이동하는 발판, 상하로 이동하는 발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발판이 등장합니다. 스테이지 장애물은 약 12초 간격으로 한 칸에서 랜덤으로 나타나는 번개로 경색 효과를 줍니다. 클리어 시 해금되는 캐릭터는 나라입니다. 별이 쏟아지는 은하수에서는 3가지 종류의 운석 발판과 크랙 발판, 좌우 이동 발판, 상하 이동 발판, 밟으면 움직이는 패턴 발판이 등장합니다. 스테이지 장애물인 별똥별은 약 10초 간격으로 3칸에서 랜덤으로 나타나 진행 방향의 반사각으로 튕겨져 나오는 효과를 줍니다. 클리어 시 해금되는 캐릭터는 암토롱이 있습니다.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청 되셨나요? 저희가 점프의 바니 게임을 통해 유저에게 주고 싶은 핵심 재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발판으로 극대화된 점프의 재미입니다. 단계별로 탄성값이 다르며 이를 발판의 색 변화와 스프링 길이로 나타내어 유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스테이지 클리어의 높이 변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본 게임에는 다양한 종류의 발판이 나오는데 탄성 발판, 밟으면 떨어지는 트랙 발판,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이동 발판, 밟으면 나타나는 패턴 발판이 등장하여 다양한 종류의 점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지 컨셉에 맞는 맵, 발판, 장애물, 아이템을 직관적으로 디자인하여 유저가 쉽게 예측 및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 수집을 통해 해금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게임 플레이에 동기를 부여하고 각기 다른 스탯, 디자인,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를 모아 게임 플레이에 활용하는 재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메인 로비에서부터 친구 수집이라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부여하였고 화면과 같이 캐릭터의 스탯을 다양하게 두어 이를 게임 플레이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BM은 Not Pay to Win 구도입니다. 점프해반이 게임의 볼륨에 맞춰 과금 요소가 아니더라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수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게임은 기본 캐릭터로도 모든 스테이지가 클리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빠르게 모을수록 스테이지 클리어가 용이합니다. 또한 빠른 스테이지 클리어로 최종 엔딩을 빠르게 해금 가능하다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인게임 아이템 2배 부스터로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레이 난이도를 결정짓는 로켓은 오직 인게임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재화 획득 부스터로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고 더 많은 재화를 통해 캐릭터 조각을 뽑기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BM으로 한층 수월해진 플레이 난이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스테이지 해금 조건 자체는 과금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폭파시키는 별사탕 부스터로 시원한 시작,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스탯의 캐릭터로 빠르게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 BM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재화를 유료로 교환할 수 있는 착한 BM입니다. 유저는 달고나라에서 골드 100개를 다이아 1개로 교환할 수 있는데요. 골드 100개는 평균 3-4판 플레이 시 얻을 수 있는 골드의 양입니다. 따라서 유저는 3, 40판의 플레이로도 기억의 조각 1개를 구매할 수 있어 게임 플레이만 열심히 한다면 유료 재화의 충전 없이도 유료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인 가챠 시스템입니다. 무료 재화보다 유료 재화에서 좀 더 레어도가 높은 캐릭터가 등장하며 약 0.1%의 확률로 히든 캐릭터 조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자 컨셉으로 재화 충전을 유도하였습니다. 충전 금액이 클수록 보너스 다이아를 주어 유저의 재화 충전을 유도하였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인스타툰을 활용한 게임 스토리와 BM 홍보, 다트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고 저희 팀 게임 개발 일지를 인디게임 유저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 올려 관련 게임에 관심이 많은 유저들을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7팀의 개발 일정 관리와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매일 9시 게더타운에서 진행된 데일리 스크럼으로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을 나누어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필요한 업무 리스트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간트 차트와 WBS를 통해 전체 일정을 관리하였고 트렐로로 진행 상태에 따라 카드를 즉각 이동시켜 그날그날의 업무를 눈에 보이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 6월부터 달려온 일정들을 업무에 따라 정리한 마일스톤 표입니다. 8월 런칭 일정 계획까지 넣어 각각 1차, 2차, 3차 스프린트로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기획 발표부터 중간 발표까지를 1차 스프린트로 두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수립과 기반 공사였습니다. 이는 기획에서는 틀이 되는 점프 시스템, 장애물, 아이템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인게임 규칙을 담은 패턴북과 진입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에서는 조작, 점프, 아이템 등의 기본 시스템과 진입 플로우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팀의 맵을 제작하는 협업 툴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저희 기획자는 게임 개발이 처음이다 보니 화면 비율에서부터 맵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이에 저희 기획에서 개발자에게 화면 비율을 기획자가 선택할 수 있는 틀, 발판, 장애물, 아이템 등을 체크박스로 찍으면 유니티에서 배치가 되고 이를 엑셀로 저장하여 기획자가 쉽게 수정 가능한 동시에 개발자와 파일 교환이 쉬운 맵 생성 툴의 제작을 요청하였고 이에 개발자가 왼쪽부터 가로 화면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툴, 두 번째, 세로 화면 비율을 기획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툴, 세 번째, 유니티에서 배치한 오브젝트를 엑셀로 변환 및 이식이 가능한 툴을 만들어 맵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저희 기획자들이 맵을 디자인한 엑셀 파일입니다. 이에 따라 각 발판과 오브젝트의 위치를 좌표값으로 변환하여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였고 이를 유니티에 넣어 바로 발판과 오브젝트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맵 생성 및 수정이 용이해져 당초 계획하였던 5가지 스테이지보다 3배 많은 15개의 맵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서를 바탕으로 아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입 플로우에 따른 UI를 제작 및 배치하여 주었습니다. 중간 발표부터 2차 FGT까지는 2차 스프린트로 두었습니다. 이때 저희 팀의 목표는 FGT 난이도 피드백이 가능한 상세 시스템 구현이었습니다. 기획서를 바탕으로 아트에서는 상세 스테이지의 화면을 만들어내었고 장애물 아이템의 세부 동작 시스템과 UI를 바탕으로 개발에서는 장애물과 기믹 등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상세히 구현된 스테이지이며 맵 디자인과 인게임 규칙에 따라 생성된 플레이 화면입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목표했던 상세 시스템 중 85% 이상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 발표 직전 저희에게 커다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의도한 맵 디자인과 실제 캐릭터 이동 범위의 차이입니다. 맵 디자인 시 의도한 길과 점프값 공식에 의해 유니티상에서 캐릭터가 실제 이동 가능한 범위가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점프값이 곧 캐릭터가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높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엑셀 맵 디자인 당시 점프값과 최대 이동 높이를 따로 설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실제 구현되는 캐릭터의 이동 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엑셀상에서만 맵과 레벨 디자인을 끝내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의도되지 않은 길로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기획이 한데 모여 캐릭터의 이동 가능 궤도에 대한 기준점을 결정하였습니다. 개발에서는 결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점프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에서 이동 가능 범위를 테스트하며 1-1부터 5-3까지의 맵과 레벨을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1-1부터 5-3까지의 맵을 테스트해본 결과 의도와 다르게 올라가는 발판 문제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차 FGT 이후 발견된 이슈에 대한 논의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플레이 화면의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팀 컨설팅 피드백과 1차 FGT 설문 결과 플레이 화면의 가시성이 떨어진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는 범위가 너무 작다. 버튼에 의해 화면이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 불편했다.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너무 여러 정보가 상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점수 정보가 상하단으로 나뉘어 있어 시선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캐릭터와 오브젝트가 버튼 뒤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올라갈 때와 달리 떨어질 때는 캐릭터가 버튼 범위를 침범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저가 플레이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을 남겨 점수 정보를 상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는 항상 버튼 위에 존재한다는 규칙 하에 유니티에서 카메라 롤을 조정했습니다. 오른쪽은 기획자가 스크린 Y값, 소프트 존의 높이, 데드 존의 높이를 조정하여 캐릭터는 항상 버튼 위에 존재한다 라는 규칙에 맞게 카메라 롤을 성립시킨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플레이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결과 게임 플레이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기로 느껴졌나요? 라는 질문에 느리다 라는 대답이 50%, 보통이다 가 50%로 제출되었습니다. 유저들은 캐릭터 이동 속도가 느리다, 채공 시간이 길어서 답답하다, 좌우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 등의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는 포물선 정점에서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가 거의 정지 상태에서 다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포물선 정점에서 정지 없이 탄력을 느낄 수 있도록 채공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속도 조절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브 스케일을 통해 움직임을 배속할 수 있는 방법과 중력값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 움직임을 배속하는 방법은 속도는 빠르게 바꿀 수 있지만 포물선 모양 자체를 변경시키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조절하고자 하였던 세공 시간을 줄이고 수평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력값 조절을 선택하여
포물선 모양을 더욱 뾰족하게 하였고 정점에 머무르는 채공 시간을 줄이고 캐릭터의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였습니다. 3차 스프린트는 2차 FGT와 출시까지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때의 목표는 버그 및 이슈 해결입니다. 2차 FGT 설문 결과 1차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시성과 속도감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성에 대한 질문으로 게임 내 정보의 명확한 인지가 가능했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85.7%가 예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게임 디자인 요소가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고 통일감이 느껴졌다. 라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속도감에 대한 질문으로는 게임 플레이의 빠르기가 적절한 정도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85.7%가 역시 예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 FGT를 통해 난이도에 대한 이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발판의 판정 범위가 좁다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결과 발판의 크기가 적절하다고 느껴졌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가 57.1%로 발판 판정 범위가 너무 좁다. 보이는 부분과 실제로 밟을 수 있는 영역이 달라 어렵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저가 예상한 발판의 판정 범위와 실제 발판 판정 범위가 달라서 일어난 문제였는데요. 유저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발판 판정 범위와 달리 실제 발판 판정 범위가 좁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에디 컬리더를 통해 씬에서 발판의 판정 범위를 나타내는 히트박스의 크기를 직접 조정하여 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끝부분이었던 곳까지 판정 범위를 늘려놓음으로써 유저가 시각적으로 판단 가능한 범위까지 발판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1, 2, 3의 난이도는 모두 골고루 분포, 혹은 의도했던 난이도 그대로를 다섯 번째 이슈는 번개, 별똥별, 장애물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문 결과 스테이지 1, 2, 3의 난이도는 모두 골고루 분포되거나 혹은 의도했던 난이도 그대로를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 5 스테이지의 경우 대부분의 유저가 매우 어렵다를 선택하여 4, 5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대처가 어려울 정도로 급상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원인은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판이 부족하거나 장애물 등장 간격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맵에서 발판을 추가하여 피할 수 있는 길을 늘렸고 플레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장애물 등장 간격을 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애물 발생 N초 전 붉은 박스로 미리 어느 위치에서 나타날지 예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Thunder 인터벌을 통해 플레이 내 번개가 나오는 시간 간격을 조절한 화면입니다. 별똥별도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지라 사용 화면입니다. 발견 버그는 수정 진행 상황에 따라 카드를 옆으로 옮겨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또한 버그와 기획 의도가 맞지 않는 사항을 구분하였고 우선순위와 커밋 아이디, 담당자를 기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정이 용이하도록 발견 버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 지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버그인 까마귀 버그입니다. 스테이지 3에서 까마귀한테 잡히면 진행이 불가능한 버그, 까마귀에게 잡힌 경우 무한 루프를 돌다가 끝나는 경우, 까마귀 목숨 3개가 전부 깎이는 현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이전 설명과 같이 버그와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구분하였고, 까마귀에게 잡히면 진행 불가한 부분은 버그로, 발판에 계속 튕겨나가서 무한 루프가 걸리는 현상은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 사항으로, 까마귀에 잡히자마자 목숨 3개가 모두 깎여버리는 점은 버그로 분류하였습니다. 진행이 불가한 상황은 1순위에 배정함으로써 빠르게 버그를 잡고 팀원들의 플레이 테스트를 원활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나갔습니다. 수정 완료된 카드는 가장 오른쪽으로 넘겨 완료된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임 개발을 통해 배운 점입니다.
저희 팀원 대다수가 게임 개발이 처음이다 보니 각자의 소감을 공유해 보았는데 공통된 부분을 정리하니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게임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방향성과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발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초기 방향성과 기획 의도를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고, 무작정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추가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의 미학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 유니티와 같은 게임 개발 툴을 만질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비개발 직군들까지 모두 유니티를 사용하면서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직군의 일뿐만 아니라 타 직군의 일까지 모두 알아야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더 도와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할 일을 찾고 고민하는 자세를 배운 것 같습니다. 게임톤을 통해 값진 경험을 얻었고 이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고 멋진 후배로, 동료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점프의 바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